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 하이브 주가가 오랜만에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시장도 좋지만 오늘 나온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아무리 좋은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주가에는 이제 그 별다른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자 이제는 그 재료가 제대로 반영되면서 본격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이렇게 그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동아약품도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뭐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그동안 내수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서 어떤 그 강한 성장 동력을 두 개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0,000원 정도가 되겠죠. 10,000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뭐 2만원 목표 가격을 제가 2만원 주시는데, 안정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100% 혹은 그 이상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혹은 이제 그 수백억 대하는 이제 거액 투자가 아니고 소액 투자죠. 해봐야 이제 많아야 이제 몇십억 정도인데, 자, 동아약품 이 정도 종목이라면 또 배당도 한 2% 가까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종목이라면 이 포트폴리오에서 반드시 이제 편입해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가 오늘 이제 저희 회원분들께는 거래량이 사실 수반되지 않으면은 사실 그 우리가 혼조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간이 이제 정확히 지금 오후 1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18만 한 4천 정도 되는데 거래량이 좀 적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하이브 주가를 보면서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상승이기 때문에 장중이 좀 밀릴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지 않았나 싶은데, 굉장히 이제 견조한 그런 모습이죠. 재료가 재료로서 이제 그동안은 반영이 안 되는데, 재료가 재료로서 반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이제 충분히 오를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을 보였고, 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시장 환경이 뭐 조성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 국채입니다. 10년 만기 미국 그 국채가 되게 되는데,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점이 이제 그 4.802%였습니다. 최고점 4.802%였는데, 자,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채권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4.580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그 사이런스 해치 그 10% 필터 기법을 적용했어요. 너무 우리가 뭐 자료재서 디테일하게 들을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고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가격이 고점에서 10% 정도 빠져야지만 추세가 이제 그 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반대 경우도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제 저점 대비 10% 올라야지만 이제 추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시했던 가격대가 대략 4.5% 정도를 제시했는데,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빨간색 추세선을 이제 걷는데 추세 지지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검정색 화살표로 추세 지지선을 표시했는데, 지금 추세 지지선이 맨 오른쪽 화살표가 되겠죠. 추세 지지선이 살짝 이제 위협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러프하게 4.5% 정도가 깨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 4.802%가 이제 최고 수익률이 되겠죠. 자, 일단 추세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금리에서 취약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그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많다. 특히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그런 어떤 환경이 제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유 같은 간에 여러 가지 그 대내적인 어떤 그 여건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시장의 어떤 가장 핵은 미국 채권 금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한국투자증권 이제 10월 12일자 보고서입니다. 뭐 큰 내용은 없고, 보고서 제목이 이제 그 무난한 3분기는 이제 무난하고 4분기가 이제 막강하다. 이게 이제 그 장중에 또 공시가 뜨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이던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장중이 좀 많이 밀릴 줄 알았는데, 이 견주함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오후 1시를 이제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겠지만, 크게 뭐 반전될 가능성, 주가가 크게 밀릴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의 호재가 나오면 100만큼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100의 호재가 나는데 주가가 150 정도 오른다. 그러면 그만큼 시장의 질이 좋다는 거죠. 그 해당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좋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제 100의 호재가 나는데 주가가 50밖에 못 오른다. 그러면 이제 그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은 거죠. 오히려 100의 호재가 나는데 주가가 빠져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제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재료가 발표가 됐는데, 그 기사가 발표가 됐는데 주가가
그거 이상으로 주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하이브주가 오를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이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655억으로 이제 컨센서스 부합 전망이다. 3분기 매출액이 이제 5,318억.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고 전분기 대비는 이제 14% 정도 감소했죠. 영업이익은 이제 655억. 전년 동기 대비는 이제 8% 증가했고 이제 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는 20% 정도 감소했고 컨센서스에 부합될 전망이고. 자, 아래 보시면 이제 그 4분기 최고 실적 찍고 내년 빌리프랩 연결 위버스 수익화. 3분기 컴백 라인업이 전분기 대비 약했지만 대신에 이제 4분기 컴백 라인업이 막강하다. 막강하다라는 그런 소구점이 또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통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10월에 이제 그 TXT, 세븐틴, 11월에 이제 정국, 엔하이픈, 엔팀의 피지컬 앨범 발매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서 4분기 900억대 영업이익으로 최고 영업을 갱신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제 9월 중에 이제 빌리프랩 있죠. TXT, 엔하이픈이죠. 지분 취득을 공시했는데 이게 이제 그 내년에 이제 그 어떤 연결로 주가에도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신유 걸그룹 아일릿 성과가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대략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00억 정도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위버스 구독 모델 출시도 뭐 이익 개선이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목표 주가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6만 5천 원 제시했는데 자, 보수적인 어떤 그 애널리스트가 36만 5천 원 정도를 제시해 줬다면은 이제 주가는 뭐 40만 원 혹은 이상 가도 뭐 크게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뭐 충분히 40만 원 이상도 넘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높은 글로벌 영향력과 뛰어난 히트 레이시오로 내년 상반기 데뷔할 신인 세 팀 글로벌 걸그룹 있죠.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걸그룹 아일릿, 한국 보이그룹 세 팀이 또 신인 세 팀이 또 데뷔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내년은 뛰어난 본업 역량과 IT 역량이 더해지면서 시너지 내는 원년이 될 것이다. 내년도 같은 그 우리가 그 매출 사이즈라든가 이익 사이즈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2011년도 1,900억에서 2022년 2,370억, 2023년도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2,900억에서 3,000억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뭐 큰 여기서 이제 10월 중순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변동은 뭐 없을 것으로 물론 이제 4분기 이제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가 가장 이제 궁금한 시점이고요. 지금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그 2024년 내년도 3,700억, 그 2025년 4,800억 제시는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뭐 시장 혹은 또 내부적인 사정으로 요동을 많이 줬지만 이 매출이라든가 이제 영업이익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시세에 너무 이제 동요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꾸준하게 끌고 간다면 반드시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자, 지금 이제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고점을 찍었다고 보는데 전기차가 업황이 굉장히 좋았죠. 뭐 전기 자동차도 괜찮은데 이 엔터업 정도 여러분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전 자료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 주가의 큰 산은 결국은 실적이죠. EPS죠. 주당 순이익 그 실적입니다. 결국은 주가가 실적이 수렴할 것이고 지금 이제 여타 엔터 하이브를 제외하고 JYP라든가 YG라든가 SM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이 다소 좀 둔화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이제 하이브는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고 새롭게 이제 주가가 프리미엄까지도 아니더라도 재평가되는 국면이고 재평가 상태에서 나중에 또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그런 어떤 그 사이클이 도래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22만 원, 23만 원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시장이 막 크게 막 훼손이 되지 않다면 그 가격대 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8월 9일서부터 현재까지 나온 보고서들입니다. 2분기 실적 그 시장 컨센서스 실적 2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 상회 팬덤 확대 글로벌 영향력 플랫폼 3박자 걱정 말을 그대 뭐 규모 경제가 불러온 어닝 서프라이즈 분명한 방향성 하이브 음악 왜 좋을까 이 다 좋은 호재가 거리 기사들이 나왔는데 주가는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막강한 4분기 이 기사가 이제 뜨면서 이 보고서가 뜨면서 주가가 자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1시 8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7%입니다. 16,000원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하이브가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상당히 조성이 돼 있다.
열의 호재가 나는데 열의 열 정도의 막강한 뭐 4분기를 이제 한 열 정도 뭐 개수화를 시켜서 한 열 정도의 호재라고 봤을 때 주가는 15 정도 이상 주가가 오르습니다. 그 전에는 호재성 보고서가 나와도 주가가 전혀 반응 안 하고 오히려 빠져버렸죠.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내일 주가가 굉장히 궁금해요. 내일 이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도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면 투자 심리도 하이브에 쏠려있던 투자 심리도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주가는 이제 많은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 이제 그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최고점이 이제 2021년 10월달에 42만 1,000원까지 갔었고 지금 월봉상 보면 최근에 음봉이 3개 나온 상태에서 10월달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봉이 사실 조정은 이제 5개월 조정을 받았는데 하여튼 음봉 양음으로 따지면 이제 음봉이 3개 나온 상태에서 양봉이기 때문에 최소한 10월달 종가 기준으로 보면 크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얼마큼 올라갈지 뭐 우리가 디테일하게 사실 예측하기는 뭐 만만치는 않지만 12월달 주가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11월 연말로 가면 갈수록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뭐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주봉 차트가 되겠어요. 주봉 차트 기간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40만 맨 좌측에 보시면 이제 역사 최고점이 이제 42만 1,500원이었죠. 이 강력한 믿음이란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하는데 바닥을 안다. 주가가 바닥을 안다면 그거로 게임 끝이죠. 그거만큼 최고의 어떤 그 가치, 그 최고의 의미 있는 그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이브 주가가 22만 호 23만 원은 뭐냐면 BTS 단체 활동이 중단했다는 소식과 함께 급락을 출발했던 시점이에요. 그 가격대를 회복했죠. 지금 BTS가 없다 하더라도 검증이 됐죠. 주가 어떤 가치는 별볼이 없다. 그만큼 또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또 해석을 오히려 그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2만 원, 23만 원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다. 거기다 강력한 믿음만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게 뭐 30만 원 갈지 40만 원 갈지 50만 원 갈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시장 흐름이라든가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나는 뭐 30만 원 팔겠다. 그런 사람들은 30만 원 팔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무조건 40만 원 팔겠다. 나는 이제 역사고 좀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팔겠다. 이거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선택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바닥, 뭐 우리가 흔히 뭐 콘크리트 바닥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22만 원, 23만 원에 대한 강력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고 간다면 같은 주식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시장이 크게 뭐 왜곡을 해갖고 빠진 경우인데 그런 거는 또 금방 또 회복을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일봉 차트죠. 보시게 되면 이제 중간에 이제 오늘 그 보고서 앞서 그 한국투자증권 보고서가 이제 그 장중 기사에 뜬 겁니다. 4분기 컴백 라인업 기대감에 4%대 상승.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게 조금 이제 좀 아쉽긴 한데 그 괜찮아요. 뭐 이 정도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주가를 뭐 한 7%대까지 띄울 수 있다는 그것도 뭐 좋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래량이 많은 게 좋아해서 그런 썩은 매물, 묵은 매물들을 소화해주면서 올라가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내일입니다. 내일 뭐 시장이 오늘 그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날지 또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간에 뭐 정상적인 뭐 보합 정도 시장이라고 봤을 때 내일도 플러스가 나오면서 양봉을 끌어주면서 거래량이 뭐 하여튼 뭐 최소한 40만 주, 50만 주 그 이상 터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자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저는 뭐 40만 원까지 일단 최소한 40만 원까지는 이제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동아약품입니다. 그 저도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한 30년 했습니다. 30년. 물론 이제 제가 예측한 대로 뭐 다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들의 사례를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그 못 갔던 어떤 그 디스카운트 요인 있죠.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될 때 주가가 특히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오릅니다. 동아약품의 최고 강점은 뭐냐면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는 얘기예요. 내수주예요. 그 PBR 주당 순자산 비율이 1배가 안 돼요. 0.7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본질 가치 대비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거죠. 30% 정도 이제 우리가 할인돼서 거래가 되는 건데 그 이유가 있어요. PBR이라든가 퍼가 낮다는 것은 가치 대비는 저평가돼 있으나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그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있죠. 주식 투자는 미인 선발대에 갔다는 거죠.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 그 내수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인기 없는 요인이 해소가 되는 거죠. 예, 3D 임플란트에서 척추 임플란트에서 메디세이를 인수했고 또 그다음에 그 베트남 그 약국 체인점이죠. 중손 파마를 인수하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막강한 어떤 그 성장성을 확보했다는 거죠. 거기다 실적이 또 올해 또 사상 최고치예요. 올해 예상 영업이 뭐 400억 정도, 400억을 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PBR이 0.7배. 그리고 배당도 올해 만약에 그 영업이 한 400억 정도 된다면 배당도 작년에 1.9% 줬으니까 올해 뭐 최소한 2% 정도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로 가까우니까 배당주로서도 매력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10,000원 살짝 깰 수도 있고 그건 저도 뭐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여하튼간에 10,000원 정도 전후해서 산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수익률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역사의 최고점이 34,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2만 원서부터만 제가 캡처를 잡았습니다. 2만 원까지만 일단 이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상승 1파동 위에 조정 2파동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조정 2파동의 사전인 거죠. 그래서 미리 선춤을 하면은 조만간에 역시 그 시장이 허락이 된다면 이제 상승 충격 3파도가 전개가 되는데 일단은 그 상승 충격 3파는 대략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구성해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메디세이죠. 동아약품 메디세이 척추 임플란트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 196억에 취득했다는 거죠. 메디세이를 52.9%입니다. 동아약품 인수되기 전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이 이제 183억, 195억, 199억인데 동아약품 인수한 2020년서부터 매출이 187억, 208억, 작년에 이제 246억인데 지금 그 중국에 있는 메디세이 자회사 쪽에서 좀 그 적자가 좀 난 것 같아요.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자, 하여튼 그 세계 척추 임플란트 시장은 상위 세계 글로벌 기업이 50% 육박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 시장으로 메디세이가 점유율을 꾸준히 높인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세이는 이제 성장주죠, 성장주, 바이오 성장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즈가 지금 이제 메디세이는 한 300억 정도 사이즈입니다. 매출이 중손 파마죠. 중손 파마. 뭐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베트남 의약품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동남아 제약과 부티 시장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한다는 방침인데 동의약품을 대표해서 활명수, 이치, 판콜 이런 일반 의약품 시장으로 베트남 시장 니즈에 맞춘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제품 라인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중손 파마를 통해서 동아약품에서 지금 만드는 제품들을 그쪽에서 더 판매를 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엄청난 시너지 나오고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그 베트남은 인구가 1억이에요. 1억.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왕성하게 소비하고 왕성하게 또 생산에 참여하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그런 시장입니다. 자, 중손 파마는 이제 1997년에 설립돼서 베트남 남부 지역 내 140개 약국 체인을 운영하는 전문 기업으로 천여여 명의 약사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740억 매출. 그러니까 메디세이하고 포함하면 1,000억이죠. 동아약품의 매출액이 한 3,000억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매출이 1,000억 정도 증가한다면 주가에는 당연히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동아약품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오는 2026년까지 매장 수를 460개로 확장해 시장 점유율을 확장되는 방침이다. 그리고 지분도 지금 50%, 51%인데 이걸 80%까지 할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또 콜옵션을 이제 콜옵션 권리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동아약품 한 2만 원 정도 목표로 우리가 도전을 해본다면 뭐 충분히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회원 가입자 수가 이제 급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도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이럴 때 하게 되면은 뭐 조건도 좋고 또 주가도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대부분 이제 그 투자자들은 주가가 많이 오를 때 회원 가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운은 좀 범하지 않았으면 그걸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동안 좀 망설였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을 한번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과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